네, 상속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세 관련해서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나 몰라. 우린 상속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개털이요. 예,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관심 없어. 이렇게 접어들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자 되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독자님들은 건물 한 채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도 하고 결국 그 세금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서 또 나라를 운영해서 우리한테 흘러옵니다. 세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곧 나라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랑 똑같은 얘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사 제목에는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75년 만에 뭐가 바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어디에서는 또 20 몇 년 만에 뭐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뭐는 75년 만에 바뀌는 거고 뭐는 뭐 24년 만에 바뀌는 거야. 헷갈리실까봐 제가 싹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참으로 상속세는 손대기 어려워서 그동안 좀 덜 바뀐 세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손을 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상속세라는 건 그냥 하나의 세금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상속세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산식, 또 세부적인 개념들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썸네일의 제목도 그거잖아요. 상속세 개편? 이렇게 해놓고 그 바로 밑에 제목에 유산취득세로 바뀐다. 그럼 뭐야 이거? 상속세라는 게 있고 유산취득세라는 게 있고 유산세라는 게 있고 뭐 부부 합산세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상속세가 세금입니다. 상속세.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세부 공제 항목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용어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바뀌면 뭉뚱그려진 종합적인 이 상속세라는 하나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75년 만에 바뀌었다는 게 뭔데? 예, 요겁니다, 여러분. 상속세를 부과하는 어떤 원칙,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좀 원칙, 뭐 방식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큰 줄기나 뭐 몸통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어저께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이라는 정부의 안을 낸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이제 국회에 가서 법으로 통과되고 나야 이제 진짜 시행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법이 이제 정부가 단일한 이름으로 정부의 안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죠. 이제 이 안을 가지고 무조건 국회는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자, 서설이 길었어요. 윤석열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집중할게요. 그래서 75년 만에 바뀌었다는 건 뭐냐? 상속세 안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데 이제 들어갑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요거 이해 못하시면 아니 돼요. 예. 그동안의 상속세 부과 방식은 뭐였냐? 그동안의 방식은 여러분 요겁니다. 유산세. 유산세를 먹는 거 아니고요. 유산세. 그동안은 유산세였는데 그래 좀 설명해봐. 그래. 근데 뭐가 바뀐다는 건데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원칙이. 자,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그동안은 유산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유산세입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아버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연들? 이 집에 자식이 몇이에요? 셋이야? 큰아들은 잘 살아? 어떻게 사모님이 먼저 가셨나봐. 이런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 슬픔에 관한 얘기, 여러분 그런 거 잊어먹으세요. 이 순간은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T. 나는 극 T. 초대형 대문자 T.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 얘기 하지 마. 슬픈 얘기 하지 말라고. 감정이입하지 말라고. 난 오로지 돈만 버는 돈벌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감정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나에게 중요한 건 얼마 남기고 가셨냐. 라는 돈!
난 돈벌레. 그 돈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유산이지요. 예. 유산에만 집중한다. 이게 유산세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식이 몇 명인지, 어떤 사연으로 돌아가셨는지, 누가 봉양을 그동안 했는지 이런 거 몰라. 딱 돌아가시면 야, 다 치워봐. 돈만 갖고 와봐. 얼마 남겼어? 요게 유산세입니다. 유산세. 그동안은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표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따가도 또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약간 표 키워주십시오. 예, 제 얼굴 가려도 되니까 사이즈 좀 키워주세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해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현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행.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유산에만 집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15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유산에만 집중하니까 얼마 남겼어? 15억이래요.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15억. 그러면요. 우리는 이 15억에다가 바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표 내려주세요. 때려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억에다가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좀 복잡한데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괄공제를 해줍니다. 이름이 일괄공제.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냥 일괄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싹 다. 누구나 언제나 everyday, everytime, everyone. 예. 일괄해서 싹 빼줘.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일괄공제로 뭘 빼줬다고 치고요. 어쨌거나 그걸 빼줬어. 빼주고 그 나머지에다가 세금을 물립니다. 그러면 일괄공제가 얼마냐? 5억이에요. 그러면 15억에다가 5억을 일단 날려. 그러면 얼마 남아? 10억. 10억의 세율이 얼마야? 24%. 그럼 얼마? 2,400만 원 때려! 2억 4천 때려! 그래가지고 야, 잔인하구만. 니네는 어떻게 사연도 물어보지 않고 돈에다가 그냥 공제하고 세금 때려 이것만 생각하냐? 이거라니까요. 기존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15억 남겼지? 오케이. 5억 빼! 그러면 10억이지? 10억 세율 얼마야? 24%? 오케이. 2억 4천 때려! 딱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알바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 당국은 사라집니다. T는 물러가겠습니다. 유산에만 집중했던 돈벌레 물러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2억 4천 세금이 나왔는데 아까 자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3명이 이제 상속을 해야 되니까 그 3명이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 사연 모릅니다. 유산의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 재산에 지금 세금이 2억 4천이 나왔다. 아들 1, 2, 3야 모여봐. 이거 우리가 3명이니까 3등분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서 어떻게 세금 냅니까? 8천만 원씩 내면 공평하겠네요, 형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들 1, 2, 3가 세금을 실제로 8천만 원을 내면은 38에 24에서 2억 4천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에 다시 그 표를 보여주세요. 표를 보시면 여러분 15억을 딱 남겼을 때 현행은 유산세입니다. 유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15억에 대해서 사실상 저대로 상속되는 건 아니지만 5억 3분의 1씩 상속된다는 전제하에 상속 재산은 저렇게 상속된다는 전제하에 맨 마지막에 밑에 보세요. 세금 누가 냅니까? 빨간색으로 0.8억 8천만 원씩 딱딱딱 내고 게임 끝.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물려받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기존이에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뭐가 바뀌는지를 이해하십니다. 오늘 요거만 다 들으셔도 나머지가 잔챙이에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 알았어. 돈에 집중했고 돈에 세금을 물렸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유산세에서 뭘로 바뀌느냐? 유산 취득세로 바뀐다.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방식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한 방식의 이름이 그겁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 아까는요. 유산이란 말에 집중했잖아요. 그게 뭔데요? 돈이요. 돈에다 세금 물린 게 유산세죠. 근데 지금은요. 방점이 뭐냐? 취득이란 말에 방점을 찍습니다. 취득이란 말에 방점을 찍어요. 취득이 뭡니까? 받아 안는 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왠지 이거는 받는 사람, 취득자, 상속자, 자식들
얘네들에 집중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들지요. 아까는 남긴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 필요 없어, 얼마 남겼어, 이것만 본다고 하면 이제는 뭐예요? 누가 돌아가셨으면 이제 뭘 봅니까? 야, 누가 봐도 취득자가 누구야? 이제 요거를 신경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조금 그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 용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취득자에 집중합니다. 취득자. 자,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얼마 남기고 돌아가셨나 딱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억을 남겼네. 그럼 일단은 여기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3명이네. 1, 2, 3.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억을 3명이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5억, 5억, 5억씩 일단 갔습니다. 일단 가져요. 그러면 표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아들 1, 2, 3가 5억, 5억, 5억을 손에 딱 잡아듭니다. 일단은. 예, 아직 세금 안 냈어요, 여러분. 아까는 세금 냅니다. 아버지 재산에도 세금 내고 받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예, 5억, 5억, 5억을 일단 나눠서 자기가 취득을 먼저 이렇게 싹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1, 장남이 5억을 손에 딱 쥐어들었어. 아들 2, 아들 3도 각각 쥐어들었어. 그리고 나서 아들 1한테는 지금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재산이 5억이 떨어진 거예요. 5억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저는 5억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취득한 것만큼 세금 내겠습니다. 자, 5억 가지고 저하고 계산 보시죠. 세무당국. 어허이, 국세청 공무원. 나하고 쇼부 보자니까. 나 5억짜리입니다. 이렇게 다이다이로 뜹니다. 오늘 왜 이렇게 용어가 고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저 5억 받은 사람인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빼주는 게 얼마라 그랬습니까? 아까 일괄공제 5억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저 5억 받은 사람이고요. 5억 취득자입니다. 저 일괄공제 5억을 제가 받은 5억 재산에다가 5억 유산에다가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5 빼기 5. 그래서 저는 0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세금을 아니 냅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탁탁탁 털고 나가게 됩니다. 아들 2,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도 5억 받은 취득자인데요. 나한테도 일괄공제 5억 해주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빼주는 게 일괄공제라며. 그럼 5 빼기 5 하면 나는 0원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세금 낼 거 없겠죠? 안녕히 계세요. 아들 3도 이하동문이요 이러고 나가게 됩니다. 즉 유산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최초의 재산에다가 공제 한번 딱 때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율 곱해가지고 상속자들이 그걸 다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n분의 1로 뽑아가지고 돈을 가져갔다면 처음부터 유산을 쫙쫙쫙 뿌려놓고 자기가 취득한 거 내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곱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8천만 원 내던 사람들이 이제 0원, 빵원, 비과세 요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변화인가요? 그렇죠.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유산에 집중했던 그런 세제 부과 방식에서 취득자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집중해서 계산을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쉽죠? 예. 유산세니까 유산에 집중하는 거고 유산 취득세니까 취득자 취득한 것만큼만 한번 따져봐. 그것만큼만 가지고 세금 다시 계산해 볼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댓글 한번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 자수하세요. 이해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예? 댓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안 나오네요. 이해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뭐 그런 댓글은 없고 다른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예, 요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상속세를 덜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상속세 주는 거야? 맞아요. 왜 그럼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거야? 라고 하면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주요한 나라들이 다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라고 정부는 얘기합니다.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 중에서 기존에 우리처럼 유산에다가 세금 바로 때려버리는 나라는 4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미국, and 영국, and 덴마크. 이 4개 나라였고. 아니야. 취득한 것만큼 세금 내라고 그래. 라고 하는 취득 방식으로 계산하는 나라는 약 20개 정도가 됩니다. 뭐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등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OECD 표준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면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어떤 형제는요 아버지한테 이쁨을 받아서 생전의 증여도 많이 받고 유언을 통해서 유산도 많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형제는 아주 미움을 받아가지고 10원 한 장 못 받았다고 일단 쳐볼게요. 자, 그런데 유산세 방식으로 기존 방식으로 세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상속 재산 거기다가 일괄해서 때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받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거는 유언이나 여러 가지 비율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받은 상속인도 n분의 1로 유산세에다가 세금을 낸 거고 요만큼 받거나 안 받은 애도 아버지 재산에 세금을 낸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상속세에 관해서 상속인들 간에 사실은 형평이 오히려 해쳐진다라는 비판. and 사실상 뭐 내가 돈을 상속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상속세에 관해서 나머지 모든 상속자들이 다 연대해서 갚아야 되는 소위 연대 채무 방식이다라는 비판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맞는 얘기야? 굉장히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 솔직한 사견으로는 맞습니다. 요것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사견을 제가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맞으면 맞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소신이 그렇게도 없어? 예,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갖는 효과가 그럼 무엇일까요? 합리적으로만 하면 되지 뭐. 계산 방식이나 똑바로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따져야 돼?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뭐냐? 결국에는 세금이 줄죠. 재작년에 나라 세금 얼마나 박살났습니까, 여러분? 세수 누계, 세수 빵꾸.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 56조가 빵꾸가 났네 했잖아요. 작년에 얼마 빵꾸 났습니까? 30조가 빵꾸가 났네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단돈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방식을 지금 바꾼다면 첫 번째 부작용이 뭐가 우려될까요? 그렇죠. 세금이 덜 들어와요. 아까도 예를 들어 드린 거 보세요. 8천만 원 내던 사람이 3명이 2억 4천 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빵원이 되겠습니다. 빵원이 돼요. 세수 보존 방안이 뾰족치 않은 상황에서 어쨌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개편이 도입된다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걱정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점. 그게 일단 하나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거 부자 감사하냐 이거? 라고 할 때 이것도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또 따로 제가 공지 항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충만 그냥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만 여러분께서 그냥 이해하시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억을 근데 지금 제가 자식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억을 물려주면 일광공제 5억 딱 때리고 15억에 대해서 세금 딱딱딱 냈었는데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20억을 물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넷이거나 부인 하나에 자식 뭐 하나 더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이렇게 유산 취득을 싹싹싹 하고 일광공제 딱 해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이 없어요. 즉
이런 다양한 계산 방식과 여러 확률과 여러 상속을 하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편하게 계산해 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취득 방식이 바뀌고 일괄공제 같은 항목을 딱 때려버리면 그냥 대충 여러분, 대충입니다. 30억까지는 이제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30억까지는요. 5억씩 그냥 다 쪼개면 되니까 자식 둘 셋에 부인까지 이렇게 쪼개면 되니까요. 보통의 경우입니다. 물론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분들은 20억까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30억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즉 국가적으로 보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이제 공적인 측면에서 이제 당장에 들어오는 어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사회적 형평, 부의 재분배, 부의 세습을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속세가 기능을 하는데, 이번 개편안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30억 정도 물려주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속 재산별로는 도대체 얼마씩들 분포를 하고 있나, 제가 이 분포를 제가 그거 말고 다른 표 있을까요? 예,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예, 이거 상속 재산별로 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재산별이에요. 그리고 기준은 23년 기준입니다. 보세요. 5억 원 이하의 상속 재산으로 딱 사망을 하셨, 그런 경우 1%입니다.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 구간이 24%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이하가 합쳐서 대충 25%라고 볼게요. 자, 보십시오. 10억에서 20억 구간이, 이거 사람 숫자입니다, 여러분. 빈도수. 이 사람들한테 걷는 상속세 금액이 아니고요. 10억에서 20억 정도 상속재산이 잡히는 빈도수가 42%입니다. 대단하죠? 절반입니다.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20억에서 30억이 14.9%, 대충 15%입니다. 그러니까 10억부터 30억 구간이라고 해보면 10억에서 30억 구간만 더해도 무려 56, 7%가 되고요. 또 그 이하 구간인 5억, 10억짜리 구간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30억 밑에 14, 15 할게요. 20억까지 42 하니까 43 하니까 벌써 68 되고요. 거기다가 10억짜리 24 더하니까 뭐 얼마입니까? 벌써 80, 90 다 넘어갑니다. 이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빈도수가 다 여기에 몰려 있는데, 이 구간에 걸려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상속세 면제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약 2만 명 정도가 상속세를 내십니다. 약 2만 명 정도. 그 중에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쑥 빠져나간다. 그러면요, 전 국민이라고 할 수 없죠. 돌아가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인데, 한 해 뭐 50만, 100만 모르겠어요. 몇 만이 들어가시는지. 그렇게 했을 때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상속 구간으로 쑥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 조금 제 기준으로 조금 심하게 보면은 한 70% 이상이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적어도 상속 재산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맞춰볼 정도에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자산가고 그래도 부자가 맞습니까? 맞죠. 예.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의 세금 구조에 대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결론적으로 그 변화의 끝에 대부분 면세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대적 개념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있는 사람들, 그래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면서 적어도 30억 정도는 물려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부의 세습, 사회적 형평의 악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한편 우려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를 중산층이라고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걸 맞다 틀리다 지금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잘됐다, 내가 부자도 아닌데 뭐 세금 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합리적이야 이렇게 환호하시는 거 이해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아예 상속재산이 없는 대부분의 중서민들,
입장에서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죠. 결국 있는 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 그리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거를 1차적으로 막아내는 첫 번째 허들이 상속세였는데 거기가 사실은 느슨해진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합리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되는 점 또한 있다라는 말씀을 좀 섞어서 드려본 거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유산에다가 각종 공제를 직접 때려버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억을 물려주셨으면 그냥 거기다가 바로 그냥 5억 공제해버려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15억을 자식 셋이 짠짠짠 나눠 가져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괄 공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지? 또 기존에 있던 그 여러 가지 공제의 다양한 옵션들, 저것들, 그거 어떻게 할 거지? 라고 할 때 그 옵션을 이제 개인별로 최대치로 늘려서 다 쓸 수 있게 올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무식한 설명인데요. 일괄 공제 5억을 15억에다가 딱 때리면은, 그걸 사실은 효과를 누가 보는 겁니까? 3분의 1씩 공제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식 3명이면은. 근데 이제는요, 15억을 5억 3명이 나눠 가진 다음에 각자 공제 5억씩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5억을 전부 다 공제를 자기가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던 수많은 공제 항목들을 각 개인에게 다 최대한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번에 개편안이 따라붙었다. 그러니까 각 개인 입장에서도 최대치로 공제가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이제는 여러분, 자식 있죠, 자식. 나 자식인데, 그렇죠. 자식 공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냐? 5억! 짠! 5억입니다. 그동안은 뭐였는데, 그동안은 자식 공제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그동안 평생 받아왔던 거, 까주는 거, 자식 공제, 얼마냐면요?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어떻게 됐다? 5억입니다. 10배는 올라간 거야? 그렇죠. 5억까지는 세금 안 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식공제 5억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동안은 일괄 공제가 5억이었잖아요. 그걸 자식공제로 이제 올리면서 각자 찾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이름 바꿔서 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제도를 개인들이 찾아 먹을 수 있게 쭉 흡수해서 각 개인이 유산 취득할 때 다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유산에다 때리던 것을 각 개인이 나도 찾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다 적용 가능하도록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공제 5억 두드리던 것들 그냥 자식 공제 5억으로 그냥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큰 틀에서의 또 하나의 차이입니다. 자녀 공제, 상속인 직계 존비속 공제가 5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10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간에는 그냥 공제가 10억이에요. 커진 거야? 커진 거죠. 기존에 5억이었는데 10억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5억 더하기 뭐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10억 풀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0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식이 둘셋 떼고 부인이 한 분 계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억 일단 까죠. 자식 3명이면요. 15억 까죠. 그럼 어떻게 돼요? 25억 깝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유롭게 있는 분들은 20억, 30억은 이제 기본적으로 까진다는 얘기예요. 예. 요렇게 크게 바뀌었다라는 말씀. 요거 3개만 체크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일단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미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네. 실제로 유산 상속세 내실 때 상담하시면 되고 이건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한데. 자, 그럼 일단 이대로 통과되는겨? 예, 아직 국회에 이제 국회 이제 그 허들을 넘어가야죠. 자, 국회로 일단 법안이 송부되고요. 5월부터 심의가 될 것 같고요. 국회 통과를 한다는 전제하에 2028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나는 그때까지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미리 어떻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예, 법 시행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예, 증여하게 되겠습니다. 아예 복잡해 넘어갈게요.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국회 통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럼 국회 통과 될까?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다양한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 개편안에 대해서 합리적이야. 요즘 뭐 마포의 집도 다 20억이고 강남도 다 30억인데 그 정도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여론이 많다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야 그래도 그렇지 30억 정도 물려주는데 세금을 10원도 안 내? 10원도 안 내? 이건 아니야.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 30억은 집 한 채 값이지만 중서민들 입장에서 30억이라는 거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야. 근데 그걸 물려주는데 돈을 하나도 안 낸다고? 라고 하는 어떤 반발의 여론이 더 높으면 국회에서 당연히 예,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여야 할 거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엔드. 아까 우리가 상속세 안에서 지금 유산 취득 방식을 하나 얘기한 거고 자녀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쟁점들도 많아요. 야 중소기업 좀 물려주게 해줘라. 가업상속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재용이 예? 또 제가 전담마크 하고 있는 누구야 신세계 누구니 피디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멸공 멸공 정용진 예? 이런 애들 예? 이런 애들은 초특급 슈퍼 리치이기 때문에 예, 최고율의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심지어 할증도 받아요. 예, 얹어진다 이거죠. 예. 얘네들 거를 깎아달라는 얘기는 국힘의 줄기찬 민원사항이에요. 여러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국힘 지지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습니다만은 예, 국힘의 자기네들이 민원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재용이나 정용진 같은 슈퍼리치들 초부자들 기득권들을 자기네들이 민원을 들어야 되는 민원 상대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이 상속도 받지 못하는 중서민들은 민원의 상대방이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의 진심은 거기가 있습니다. 재벌들 딸랑딸랑. 예.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합리적인 개편 몇몇이라도 하자라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국힘이 예, 일괄로 처리하자라고 하면서 이재용이 정용진이 같은 애들 슈퍼리치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 안을 다시 믹스해서 다 같이 처리하자라고 들어올 게 제가 볼 때 100%입니다. 그러면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이 그건 우리는 싫지 그건 못하지 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거 조정 몇 개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국힘이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재벌들까지 같이 깎아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 가능한 교집합만 통과하는 걸로 합의가 될 건지 아니면 이참에 재벌 세금 못 깎으면 진짜 못 깎는다. 상속세 개편될 때 물 타야 돼. 묻어가야 돼. 라고 하는 국힘의 강력한 어깃장 놓기가 통해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서 그나마 이 정도의 어떤 변화도 수용 못하고 다 한꺼번에 나가리가 될지 요거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합의안 교집합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라는 이 방식으로 국회가 논의가 되는지 이판사판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all or nothing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지 요거를 예의 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